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9.13 대책이 나와서 각종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그 덕분에 조금 우리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인데요. 내일 한국은행이 이제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3분기 기준 1,500조 원을 돌파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계속 늘고는 있지만은 성장세는 좀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늘면은 아무래도 성장세는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지금 낮을 때 돈을 대출받자. 그러한 프레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거의 사상 최저로 지금 그 금리가 낮아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책 차원에서는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는 셈인데 그런데 가계 부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죠. 다만 좀 진짜 문제되는 것은 지금 가계부채 상당 부분은 그래도 좀 신용 등급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고 있지만 예. 진짜 문제되는 것은 빈곤층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게 문제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DTI나 DSR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선 제한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갚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을 일단 좀 제한시키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쉽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보호망을 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좀 갚기가 어려울 거니까 네. 사회보충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리 관련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여쭤보고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9.13 대책으로 좀 이 관련 규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 대출이 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사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못한, 더 위험한 대출들이어서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리스크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빈곤층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1은행기관 같은 데서 대출을 저금리로 못 받게 된다면은 일단은 급하니까 제2금융권 더 높은 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서 시급하게 도입한 정책들에서 나온 좀 부작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번에 금리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30일이 올해 마지막 벌써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이게 올해 마지막인 만큼 금리를 결국에는 이번엔 올릴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이 좀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작은 개방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하고 너무 큰 차이를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벌써 금리 역전이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은,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금리 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10월서부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도 좀 불안정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도 덩달아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안 올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연준의 지금 과거의 행동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임금 상승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이 아직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업률은 지금 완전 고용 실업률보다 더 낮은 실업률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약화됐다 그런 염려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도 좀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실물 경제 통계를 봐서는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도 덩달아서 올려야죠. 그렇군요. 앞서 미국 연준에서 오늘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또 나오기도 했고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신흥국의 자금 이탈 우려를 걱정한
발언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게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부담도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계부채 대부분은 그래도 신용등급이 괜찮은 사람들한테 일단 대출됐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봤자 한 0.25% 되니까요.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빈곤층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문제가 되지만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각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얼마만큼 이제 금리를 더 올릴 거냐.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좀 우리가 좀 다행인 것 같은 게 미국 연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본다면은 그 중립적인 금리가 어느 정도냐. 2.5에서 3.5%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로는 내리지 않을 거는 금리를 올릴 거는 같지만은 그렇지만 미국의 2019년, 2020년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계속 예측을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 정도만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 번만 올린다면은 우리나라 한은은 그렇게 거기에 미국에 덩달아서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숨통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